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더머신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개최되는 레슬매니아 소식과 CM펑크, 드루 맥킨타이어, 아스카, 리브 모건 등의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런던 시청에서 WWE 회장 니칸과 최고 컨텐츠 책임자 트리플 H가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을 만나서 함께 긴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디크 칸에 따르면 훗날 레슬매니아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WWE와 협력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칸과 트리플 H는 WWE와 런던은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런던에서 레슬매니아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레슬매니아 41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레슬매니아 42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레슬매니아는 빨라도 43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M펑크는 샌디에이고 코믹콘에서 WWE 복귀와 동시에 3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WWE에 머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플 H도 그의 최근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M펑크가 지난 서바이버 시리즈에 9년 10개월 만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빈스 맥맨의 사태가 복귀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TKO 홀딩스 그룹의 COO 마크 사피로도 빈스 맥맨이 성매매 소송으로 사퇴한 만큼 절대로 레슬링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크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드루 맥킨타이어가 최근에 잭 페리와 만나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잭 페리는 2013년 8월 AW 올림픽 스테이지에서 CM펑크와 큰 다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CM펑크는 AW에서 잘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 드루 맥킨타이어는 CM펑크를 자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악마에게 영혼까지 팔 기세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스카가 7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WWE 라이브 이벤트에서 오래간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스카는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이전보다 많이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며 무릎 부상을 100%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서 하루빨리 링으로 돌아가겠다고 팬들과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러우에서 리브 모건이 객석에 등장하기 전 비하인드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리브 모건은 커튼 뒤에서 스태프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각본진들에게도 여러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리브 모건은 눈물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W의 TV 판권 거래는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토니 칸은 최근 배틀그라운드 팟캐스트에서 아직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매우 깊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WE 측은 AWTV 거래에 대한 거짓 소문 좀 그만 퍼뜨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소문과는 달리 AW 다이너마이트와 램페이지, 콜리전은 모두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훌륭한 파트너십은 유지될 것이며 TBS와 TNT는 레슬링을 위한 가장 위대한 방송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프 하디는 최근 버스트 오픈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6월 AW에서 매트 하디와 함께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이 플로리다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프 하디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10년 면허 정지 처분만 받고 가까스로 징역을 면했습니다. 아무튼 제프 하디는 그 당시 일만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고 모두에게 너무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형인 매트 하디에게 가장 미안해서 그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고 치지 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는 TNA에서 태그팀 챔피언 등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EW의 폴 화이트가 과거 빅쇼였죠. 최근에 링 오브 아너 프로레슬링에서 이사회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링 오브 아너에서 높은 직급과 새로운 권한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다 로우지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WWE에 정말 복귀할 생각이 없는지 질문도 받았으며 이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빈스 맥맨, 브루스 프리차드, 존 로리 라이티스 이 세 명의 암덩어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루스 프리차드는 아직도 거기 남아있어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WWE에 복귀한다는 게 예전처럼 흥분되거나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팬들과 좋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불안한 적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돌이켜보면 기뻤던 순간이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복귀에 대해 확실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레슬링 데뷔 29년 차인 베테랑 사토무라 메이코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WWE 라이브 이벤트에서 깜짝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비앙카 벨레어, 제이드 카길, 베일리아 팀을 이루어 데미지 컨트롤, 티파니 스트래턴과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사토무라 메이코 팀이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열리는 두 번째 일본 투어에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25년까지 딱 30년만 채우고 레슬링을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TNA 노가웃 월드 태그팀 챔피언 출신인 킬러 켈리는 프로레슬링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TNA와 NXT 협업에 대해 굉장히 흥분되며 자신도 크로스오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요 초점은 항상 TNA지만 WWE 링에 설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순간이고 그 현장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킬러 켈리는 포르투갈 출신이며 2018년에 잠시 NXT 영국 지부 브랜드인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엔 푸대접을 받아서 금방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AEW 콜리전 시청자 수는 47만 2천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36만 2천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대 시청률은 0.15 레이팅 기록했으며 일주일 전에 0.14 레이팅보다 상승했습니다. TBS에서 방영한 7월 24일 AEW 다이너마이트 시청자 수는 78만 6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79만 5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대 시청률은 0.26 레이팅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27 레이팅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레슬링 팬이 더 생기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